는 예술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한다. 독서, 스포츠, 예능이 지덕체를 갖추는 그 교육의 하나의 방법. 지덕체란 말이 있고 또 교양을 다른 이름으로서 인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 글 문자, 인문학. 교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인문은 뭐냐 하면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의 3대 기본 교과목으로 붙입니다. 역사, 문학, 철학을 젊었을 때, 그것도 학생 때, 젊었을 때 배워야 된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민족과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한민족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경로를 밟아왔느냐 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듬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듬살이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문학은 뭐냐? 문학은 주제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악성, 악마성,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위선, 인간의 위대성, 이런 것을 깊게 탐구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아는 것이죠. 인간. 그 다음에 뭡니까? 철학은 세상 사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철학이 다루는 영역은 자연을 다루기도 하고 인간을 다루기도 하고 우주를 다루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사뿐만 아니라 인간, 자연,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여기에서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철학은 또 종교하고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종교를 하나 더 붙인다면 인문적 지식은 역사와 문학과 철학과 종교적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 때, 대학생 때 그 기본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전에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전에 마구잡이로 읽었던 책. 그것이 그 인간의 기본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정독도 좋지만 책을 던지더라도 많이 읽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독서 이런 것을 어릴 때 많이 해놓으면 어릴 때 보약을 먹은 사람이 그 보약의 힘을 가지고 평생을 버팁니다. 어릴 때 많은 독서, 많은 인문적 교양을 섭취를 하면은 그것이 그 위에 인격이 쓰는 거죠. 그 위에 기술이 쓰는 거죠. 해가지고 높게 올라간다. 말하자면 삼각형을 높이 올리려면 밑변을 이렇게 넓게 잡아야 돼요. 밑변을 넓게 잡도록 하는 것이 인문적인 지식, 역사, 문학, 철학, 독서, 스포츠, 예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요새 우리나라 교육이 인문학 교육을 완전히 팽개치고 있습니다. 인문학 교육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했냐? 국어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사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세계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입시 기술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학 작품을 읽고 눈물도 흘리고 삼국지도 읽고 한 번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읽고 하도록 이런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느냐? 심지어 국사를 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사를 안 가르쳐가지고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어와 국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기본 행동입니다. 오늘 한국 위기는 또 미래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소리기를 보내셨을 겁니다. 또 그 앞에 선배 세대들, 일제시대 때 교육받던 사람들이 인문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이 세대가 뭘 배우고 있느냐? 과연 인문을 가르치느냐? 독서를 가르치느냐? 스포츠, 예능을 하느냐?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
북부 사람들, 대통령의 관심이 매우 적어요. 이 교양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매우 약합니다. 그 다음에 교양과 또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이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영어로 civilized 하면 문명화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명. 그 다음에 신사도, 영국에서 나온 신사도란 말. 교양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신사도를 알았죠. 신사도. 영국 사람들이, 특히 영국 남자들이 보여주는 신사도의 모범들이 많습니다. 배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영국 신사, 그 1등석, 2등석에 탔던 영국 남자들의 80%가 죽었어요. 그 모자라는 구명정에 누굴 태워주냐? 부녀자와 어린애들을 태웠습니다. 양보를 하고, 그거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귀족들이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살을 선택했어요. 사실상은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게 신사도예요. 전쟁이 나면은 영국에서는 귀족들 자제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하층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국의 귀족들의 자제들이 군대 지원 있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 다 국민 교양이죠. 또 신사도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귀할수록 의무도 커진다. 위기에 처하면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위험한 자리로 먼저 가야 된다 하는 이 원칙.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나면은 항상 장교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서 사망률이 장교가 제일 높아요. 왜냐?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장교가 맨 앞장서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돌격 앞으로 없답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이. 나를 따르라. 맨 앞에 있습니다. 이런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통 하느냐 하면은 이 교양인들이 하는 행동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건 뭐 서양의 경우입니다만 클럽을 많이 만들어요. 이 클럽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같은 이런 클럽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이 교양인들은 혼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좋은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고, 근데 그 조직은 동창회나, 우리가 거의 동창회나 장구에서 만나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또는 싸움박질하고 헤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클럽들은 만나면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로타리 클럽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로타리 클럽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로타리 클럽을 오히려 옆에서 관찰하면서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로타리 클럽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꼭 대비를 내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최근에 로타리 클럽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세계 로타리 클럽에서 한 것이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소아마비. 또 라이온즈 클럽은 그 눈에 뭐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봉사를 많이 합니다. 또 이분들은 자주 만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제 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제일 먼저 정리했다고 하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당들이 뭉치면은 좋은 사람들은 사교를 해야 된다. 악당들이 뭉치면, 영어로 컴바인 하면은 좋은 사람들은 사교를 해야 된다. associate.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좋은 사람들, 교양인들, 우파 인사들은 뭉치기가 어려워요. 뭉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개성이 강합니다. 또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교를 한다는 것은 자주 어울리고 하다가 보면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된다. 또 이런 클럽에 보면은 대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로타리 클럽 배우리면 아들도 로타리 클럽이 되고,
대대로 가면서 어떤